재난 앞에서 자존심을 고집한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미 해양대기청 수석 분석관 마크 핸더슨의 이 한마디에 도쿄 방위성 위기관리센터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72시간 전 규모 7.6 지진, 18만 명이 사는 하치노해 해안이 2m 쓰나미에 노출됐지만 일본 후가쿠와 미국 프론티어 슈퍼컴퓨터는 50cm나 빗나간 예측을 내놨죠. 하지만 골든타임은 겨우 8시간뿐 수천 명의 생사가 걸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모리 국장은 한국 위성 데이터는 참고만 해. 우리 바다는 우리가 본다. 한국 아리랑 7호를 회의실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8시간 뒤 그들이 조롱하던 바로 그 0.1mm 오차가 일본 열도에 있는 18만 명을 살려낼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위성이 단돈 2,800억으로 만든 순수 한국 기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기록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빠르게 세계로 나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와무라 미사키입니다. 39살이고 도쿄에 있는 블루허라이즌 랩스라는 데이터 스타트업에서 수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다를 읽는 거예요. 일본 해상보안청과 기상청이 쓰는 쓰나미 예측 모델의 핵심 알고리즘을 제가 설계했거든요. 20살 후반부터 일본 연안의 파형 데이터를 연구해왔으니까 이제 15년째입니다. 제게 일본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제 인생의 작품이나 다름없죠.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에 하얗게 서려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노트북을 켰어요. 메일함에는 밤사이 들어온 해양 관측 데이터 리포트가 22건 쌓여 있었죠. 하나씩 열어보는데 눈에 익은 문구 하나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7호. 처음엔 그냥 가볍게 넘겼어요. 한국도 위성을 잘 쏘는구나 정도로요. 그런데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해상도가 0.1m에서 0.2m급이라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형 노이즈 수준도 우리 일본 모델보다 훨씬 깨끗했고요. 초기 파형 감지 성능은 심지어 더 민감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경외였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일본 바다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해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입에 가져갔지만 이미 식어 있었어요. 화면 속 그래프들은 여전히 또렷했고 한국 위성이 찍어낸 파형 곡선은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 작은 질투심이 곧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실로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미사키 씨, 지금 바로 올라오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사토 히데아키 국장이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재난대응국의 최고 책임자죠. 52의 나이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12층을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사토 국장, 기상청 실무분석관 마츠오 리코, 그리고 방위성에서 온 다카하시 쇼고 차관까지요. 화면에는 미국 NOAA와 NATO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사토 국장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죠. 다카하시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58살의 관료답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한국 위성의 해상도와 정확도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동맹 내에서 정보 불균형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이 일본 해역을 우리보다 더 잘 본다는 건 안보적으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화면 속 미국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별로 동의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리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1살의 젊은 분석관이지만 데이터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솔직한 사람이죠. 한국 모델이 더 정확하다면 재난 대응에는 그쪽을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리코를 쳐다봤어요. 마츠오 씨, 당신은 데이터만 보면 됩니다. 정치는 우리가 판단하죠. 리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도 뭔가 갈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토 국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일본 바다는 일본이 가장 잘 압니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그 말에는 자존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떨림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테이블 위에 자료를 내려다봤죠. 한국 위성 데이터가 선명하게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리코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미사키 선배,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 리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와 우리 모델을 나란히 띄워놓고 계속 비교했죠. 숫자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리랑 7호 데이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것. 공식 쓰나미 예측 모델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 것. 다카하시 차관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사무실 분위기는 묘했어요. 다들 한국 위성 이야기를 꺼내기 꺼려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사키, 진짜로 우리 모델이 더 나은 거 맞아? 저는 샌드위치를 베어 물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일본 바다를 더 오래 봤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 아침 메일함에 쌓이는 한국 데이터를 볼 때마다 제 안의 확신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2월 8일 오후였어요. 모니터 한쪽 구석에 작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아오모리 앞바다 미세해 수면 변이 감지 0.02 밀리미터 단위 이상 신호 포착 출처는 아리랑 7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파형 그래프가 펼쳐졌죠. 아주 작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본 모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센서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알림창을 닫았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X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클릭했어요. 창이 사라졌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닫은 게 단순한 알림창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요. 저녁 6시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토 국장이었습니다. 미사키 씨, 내일 오전에 방위성 회의가 있어요. 한국 위성 견제 보고서 준비해 주세요. 견제 보고서요? 네,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화면에는 오후에 닫아버렸던 그 알림창에 스크린샷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0.02mm. 너무 작은 숫자였어요.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맴돌았죠. 자정이 넘어서야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의 과도한 관측 능력에 대한 우려와 관리 방안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책장에서 책들이 쏟아지는 소리에 눈을 떴죠. 천장의 조명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진이었어요. 규모가 크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데이터로만 보던 지진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흔들림이 멈추기를 기다렸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30초, 40초, 그 이상 휴대폰을 움켜쥐고 뉴스를 켰습니다. 속보가 떴어요.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6 지진 발생 쓰나미 경보 발령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오모리 오늘 오후에 제가 알림창을 닫아버렸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사토 국장이었죠. 지금 당장 센터로 오세요. 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고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택시를 잡아타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메일함에 긴급 알림이 26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었죠. 실시간 쓰나미 예측 모델 비교 현황. 일본 모델 최대 1m에서 1.5m, 미국 모델 1.5m에서 2m, 한국 아리랑 7호 모델. 일부 해안 2m 이상, 2차 파 증폭 가능성 높음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모델만 유독 높은 수치를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측 지점이 제가 오후에 무시했던 바로 그 구역이었죠.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높였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건물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측실로 올라갔죠. 문을 열자 긴장감이 화면처럼 펼쳐졌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3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일본 모델, 미국 모델, 한국 모델 각각 다른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토 국장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사키 씨, 지금 상황 봤죠? 네, 어느 모델을 기준으로 경보를 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리코가 옆에서 급하게 말했어요. 한국 모델과 미국 모델이 거의 겹쳐요. 둘 다 우리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준은 우리 모델입니다. 다카하시 차관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한국 데이터를 공식 기준으로 쓰는 건 정치적으로 위험해요. 아직은요. 리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조심하세요. 마츠오시 차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메인 스크린을 올려다봤어요. 3개의 그래프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모델만 유독 낮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화면 한쪽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첫 번째 파도 도달 예정 시각 오전 0시 42분. 현재부터 18분 남음 18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센터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메인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웠죠. 사토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발령된 경보는 1m에서 1.5m 기준입니다. 대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리코가 물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모델은 2차 파를 경고하고 있어요. 첫 파도 이후에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과도한 예측이에요.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생기는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류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거든요. 차관이 저를 쳐다봤죠. 미사키 씨, 당신이 오늘 제출한 보고서 기억하죠? 한국 위성의 과도한 관측 능력에 대한 우려라고 썼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으로 쓴 문장들이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건 정치적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데이터 관점인가요? 차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화면 속 미국 NOAA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측, 지금은 정치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델도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잡고 있어요. 두 개의 독립적인 모델이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건 무시하기엔 너무 큰 신호입니다. 사토 국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보를 상향하면 혼란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미 1m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갑자기 2m라고 하면. 하지만 그게 맞다면요? 리코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낮게 잡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제 모니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에 제가 닫아버렸던 알림창의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었죠. 0.02mm. 그때 무시했던 신호가 지금 2m 이상의 파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제 자존심이 지금 수백 명의 생명 앞에 놓여 있었어요. 국장님,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모델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토 국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 아리랑 7호가 미세변이를 포착했어요.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우리 모델엔 안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리코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사키 선배. 지금 한국 모델이 경고하는 지점이 그때 그 신호가 나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센터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메인 스크린의 타이머만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15분 남음 사토 국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 거지? 저희가 믿어야 할 건 데이터입니다. 리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니터를 메인 스크린으로 전송했습니다. 화면에 새 모델의 그래프가 겹쳐졌죠. 보세요. 미국과 한국 모델이 거의 일치해요. 둘 다 2차파 증폭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카하시 차관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당장 경보를 바꾸자고요? 네리코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어요.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공식 기준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일본 바다를 한국이 더 잘 본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차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데이터 앞에서 일해왔지만 지금만큼 확신이 섰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토 국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메인 스크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타이머가 흘러가고 있었죠. 13분 남음 결정하겠습니다. 국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다카하시 차관을 돌아봤습니다. 차관님, 죄송하지만 현장 판단은 제 권한입니다. 국장 경보를 상향합니다. 최대 2m 이상 가능 2차 파 증폭 경고 포함. 전 해안 라인에 즉시 전파하세요. 센터 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들이 각자 위치로 돌아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무전기에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죠. 리코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화면 속 미국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결정입니다. 우리도 같은 데이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카하시 차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뒤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사토 국장이 제 쪽을 봤어요. 미사키 씨, 이제부터 한국 모델과 우리 모델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주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리랑 7호의 실시간 피드가 화면에 펼쳐졌죠. 파형 그래프가 시시각각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리코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모니터를 켰어요. 선배, 우리 맞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야 해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15년 동안 믿어왔던 일본 모델을 버리고 한국 위성을 선택한 거였어요. 만약 틀렸다면 책임은 우리 몫이었죠. 메인 스크린의 타이머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10분 남음 센터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 도쿄의 밤은 깊었지만 이곳만은 나처럼 환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파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발, 우리가 맞기를.
그리고 첫 번째 파도가 해안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아오모리 해안이었어요. 어두운 밤바다 위로 하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방파제를 넘어서는 순간 센터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첫 파도 도달 높이 1.3m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일본 모델의 상단 예측치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사토 국장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리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한국 모델이 경고한 건 2차 파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확대했어요. 아리랑 7호 데이터를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프 한쪽에 작은 돌기가 보였어요. 2차 파의 전조였죠. 국장님, 첫 파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센터 안에 울렸어요. 사토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5분에서 7분 사이. 그때 두 번째가 옵니다. 화면 속 CCTV는 해안을 계속 비추고 있었어요. 첫 파도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닷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해안 바닥이 드러났죠. 저거 리코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닥이 저렇게 드러나는 건 큰 파도가 오기 전 신호입니다. 담당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다른 해안의 CCTV를 추가로 띄웠습니다. 하코다테, 무스, 시치노해. 모든 화면에서 같은 현상이 보였어요. 물이 깊숙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미국 분석관이 말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2차 파 증폭 패턴입니다. 한국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했네요. 사토 국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해안 대피팀, 응답하세요.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코다테 대피팀입니다. 주민 대부분 언덕 위로 이동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2차 파가 옵니다. 2차 파요? 첫 파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두 번째가 더 큽니다.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오모리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 전원 옥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들, 그 작은 아이들이 지금 추운 옥상에서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대로 대기하세요. 사토 국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리랑 7호 그래프에서 2차 파의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예상 도달 시각까지 4분. 리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잡았어요. 선배, 우리 제대로 한 거 맞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아, 우린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센터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메인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CCTV 화면 속 바다는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마치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있는 것처럼요. 타이머가 흘러갔어요. 3분, 2분, 1분.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파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검은 벽처럼 솟아오른 바닷물이 방파제를 삼킬 듯 밀려들었죠. 높이 측정. 사토 국장이 외쳤어요. 2.3m, 2.5m 상승 중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박았어요. 한국 모델의 예측치와 실제 파고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2.7m. 파도가 방파제를 완전히 넘어섰어요. 하얀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해안 도로를 순식간에 덮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 한 대가 물에 밀려 떠내려갔죠. 리코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코다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해안의 CCTV가 동시에 같은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대한 파도들이 일본 북부 해안선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대피 상황 확인. 국장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하코다테, 응답하세요. 잠시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코다테입니다. 주민들 전원 무사합니다. 언덕 위에서 대기 중이에요.
센터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순 없었어요. 아오모리 초등학교, 응답하세요. 국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학교입니다. 아이들 모두 안전해요. 파도가 2층까지 올라왔지만 우린 옥상에 있었습니다. 목소리 너머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화면 속 미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경보를 유지했다면 그는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해안에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걸요. 사토 국장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사키 씨. 네, 당신이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리코가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일본 모델 예측치와 실제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화면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었어요. 일본 모델은 최대 1.5m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2.7m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였죠. 반면 한국 아리랑 7호 모델은 2.5에서 2.8m를 예측했어요. 오차는 0.3m 이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제가 만든 모델이 오늘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투하고 경계했던 한국 위성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선배 리코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틀린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였어. 메인 스크린에는 여전히 해안 CCTV들이 떠 있었어요. 파도는 점점 잔잔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죠. 사토 국장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상황 집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가 저를 봤어요. 한국 측에 연락해 주세요.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센터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해 집계 결과가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사망 3명, 실종 7명, 부상 수십 명.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어요. 1.5m 기준으로 대응했다면 피해는 이것의 5배는 넘었을 겁니다. 사토 국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메인 스크린에 화상 회의창이 떴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한국항우연 아리랑 7호 실시간 관측팀장 한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토 국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팀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들의 데이터 덕분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화면 속 그를 바라봤어요. 자랑도 과시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리코가 손을 들었어요. 팀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2차 파 증폭을 그렇게 정확하게 포착하신 건가요? 한도윤이 자신의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가 펼쳐졌어요. 아리랑 7호는 0.1에서 0.2m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해수면 변이까지 잡아낼 수 있죠.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형 증폭 패턴을 학습시켰어요. 저는 그 알고리즘을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교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만든 모델보다 훨씬 더 세밀했죠. 이 알고리즘은 언제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2차 파 예측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3년 저희가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토 국장이 말했어요.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데이터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질 겁니다. 저는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데이터를 우리 공식 재난 예측 모델에 포함시키자고요.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다카하시 차관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젯밤 일로 입장이 난처해졌을 겁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일본 정부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희는 그저 요청이 오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화면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NATO 관계자였어요.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를 재난 표준 모델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미사키 씨, 당신이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 사건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화면 속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생명을 지키는 일에 1등도 2등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편이에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침묵이었죠. 며칠 뒤 제 책상 위로 메일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미사키 씨, 발표 자료 검토 회의 오늘 오후 3시. 방위성 본관 발신자는 다카하시 차관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 장소가 우리 센터가 아니라 방위성이라는 게 예사롭지 않았죠. 리코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선배, 이거 알아좋은 신호는 아니야. 오후 3시, 저는 방위성 본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다카하시 차관과 그의 참모. 4명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미사키 씨 차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발표 자료 받습니다. 차관이 태블릿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제가 준비한 파일이었죠. 한국 아리랑 7호의 예측 정확도, 일본 모델과의 비교 분석, 향후 협력 방안 내용은 좋습니다. 다만 그가 말을 끊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만 제가 물었어요. 차관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우리 일본 모델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제 대답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어요.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사키 씨, 당신은 15년 동안 그 모델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나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게 당신에겐 쉬운 일인가 보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차관님?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번 쓰나미로 3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보를 상향하지 않았다면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더 죽었을 거예요. 그건 압니다. 그럼 왜 이 자료를 문제 삼으십니까? 차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당신은 정치를 모릅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일본의 재난 대응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거예요. 우리 기술력이 한국보다 뒤떨어졌다는 인식이 퍼질 겁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모 중 한 명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미사키 씨,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아시죠? 압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예요. 데이터 앞에서 거짓말할 순 없습니다. 차관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와 외교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료를 수정하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수정이요? 한국 모델의 우수성은 인정하되 우리 모델의 실패를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표현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왜곡입니다. 왜곡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만약 제가 거절하면요? 차관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럼 이 발표 자료는 상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쓰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 주세요. 차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코였습니다. 선배,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 오늘은 그저 멀게만 느껴졌죠. 노트북 화면에는 발표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자료였어요. 모든 데이터는 정확했고 모든 결론은 사실이었습니다. 표현을 부드럽게 하라. 다카하시 차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토 국장이었습니다. 미사키 씨, 아직 회사에 있나요? 내 방위성 회의 어땠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이 자료 수정을 요구했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상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국장의 목소리는 피곤했어요. 하지만 화는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체념한 것처럼 들렸죠. 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관료입니다. 현실을 알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해요. 우리가 한국 모델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도요. 그럼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미사키 씨. 저는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문득 며칠 전 화상회의에서 들었던 한도윤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 사토 국장에게 했던 말도요.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수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만들었죠. 일본 기존 모델의 한계, 한국 아리랑 7호 모델의 정확성, 향후 국제 협력의 필요성. 모든 문장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리코였습니다. 선배,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리코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나 아마 곤란해질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자료 수정 안 할 거야. 사실대로 쓸 거야. 전화기 너머로 리코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선배. 하지만 방위성에서. 선배. 리코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린 그날 밤 옳은 일을 했어요. 지금도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코야, 고마워. 내일 같이 발표하러 가요.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통화가 끊기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다카하시 차관이었어요. 메시지만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최종 검토 회의 수정본 제출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눈을 감을 때마다 다카하시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표현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 말과 제가 어젯밤 내린 결정 사이에서 저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발표 자료가 그대로 있었어요. 수정하지 않은 사실만을 담은 자료였죠.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 제가 이 일에 바친 시간이었어요. 블루 호라이즌 랩스에서의 제 위치,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신뢰관계, 모든 게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어요. 회사 대표였습니다. 미사키, 방위성 쪽에서 연락 왔어. 자네 발표 자료 문제가 있다던데. 조심해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아오모리 쓰나미 피해 복구 진행 중 정부 예측 시스템 개선 검토 짧은 기사였어요. 하지만 댓글창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위성이 더 정확했다던데. 왜 우리 모델을 안 믿고 남의 나라 걸 믿었나? 아니, 한국계 맞았으니까 살았던 거잖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자리로 가는 동안 복도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죠. 리코가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요. 선배. 이거 고마워.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달콤했어요. 준비됐어요? 리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저도요. 리코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선배, 우린 그날 밤 옳은 일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뭐가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그냥 차관 말대로 했으면 모두가 편했을 텐데. 리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한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1살, 저보다 8살이나 어리지만 지금은 그녀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리코와 함께 방위성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거리가 평소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선배 리코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선배 편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방위성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리코와 함께 로비로 들어섰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배, 괜찮죠? 리코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어요. 3층, 4층, 5층. 제 심장도 그 숫자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8층, 9층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사키 씨 오셨군요. 수정보는 준비했죠?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만졌습니다. 수정하지 않은 진실만을 담은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방위성 관계자들, 해상보안청 간부들, 그리고 사토 국장도 보였습니다. 국장이 제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앉으세요. 다카하시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와 리코는 발표자. 석에 앉았어요. 메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자, 그럼 수정된 자료를 보여주시죠. 차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이미 제가 수정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메인 스크린에 띄웠죠.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아오모리 쓰나미 예측 분석. 한국 아리랑 7호 모델의 정확성과 일본 모델이. 한계 차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명확해졌죠. 미사키 씨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일어섰어요. 리코가 제 옆에 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지진 발생 당시의 데이터였습니다. 12월 8일 밤 11시,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규모 7.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당시 3가지 예측 모델이 작동했습니다. 일본 모델, 미국 모델, 그리고 한국 아리랑 7호 모델이죠. 다음 슬라이드 3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일본 모델은 최대 1.5m를 예측했습니다. 미국 모델은 1.5에서 2m, 한국 모델은 2m 이상, 그리고 2차 파 증폭을 경고했죠.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측 데이터가 떴어요. 최대 파고 2.7m. 한국 모델의 예측 오차는 0.3m 이내였습니다. 반면 일본 모델은 1.7m 차이가 났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 모델만 믿었다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어요. 1.5m 기준으로 대피했을 때의 예상 피해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구역이 해안을 뒤덮었죠. 예상 사망자 150명에서 200명 회의실에서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경보를 상향했고 골든타임 2분을 확보했죠. 다음 슬라이드 실제 피해 집계였어요. 사망 3명, 실종 7명 결코 가볍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140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리코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왜 한국 모델이 더 정확했는가? 화면에 아리랑 7호의 사양이 나타났습니다. 0.1에서 0.2m급 해상도, 0.02mm 단위 파형 감지 3년간 축적된 2차 파 증폭 학습 데이터.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일본 모델은 좋은 모델입니다. 15년간 제가 개발했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다카하시 차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미사키 씨,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차관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데이터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차관이 일어서려는 순간 사토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국장이 저를 봤어요. 미사키 씨, 계속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향후 제안. 한국 아리랑 7호 데이터를 일본 공식 재난 예측 시스템에 통합.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장 빠른 경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카하시 차관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사토 국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뭡니까? 한국항우연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맺습니다. 아리랑 7호 피드를 우리 센터 메인 시스템에 연결하고 일본, 미국, 한국 세 모델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거죠. 리코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시스템 통합 구조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세계의 눈으로 바다를 보는 거예요. 해상보안청 간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한국 측은 무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무상이라고요? 네, 한도윤 팀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재난 앞에서는 국경이 없다고요. 사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카하시 차관을 봤습니다. 차관님,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 안전입니다. 차관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당황, 그리고 마지막엔 체념 좋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협력이지 종속이 아닙니다. 우리 일본 모델도 계속 개선하고 언젠가는 다시 우리 기술로 우리 바다를 지킬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리코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선배, 해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웠어요. 일주일 뒤 한일 재난협력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도쿄의 한 회의장에 한국항우연팀과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화면 너머로 한도윤 팀장이 보였습니다.
사토 국장이 먼저 말했어요. 이번 협정으로 동아시아의 재난 대응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갈 것입니다. 한국의 눈과 일본의 경험, 미국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한도윤이 화면 속에서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건 단순히 해안선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양측 대표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발코니로 나왔어요. 도쿄 하늘은 맑았습니다. 미사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토 국장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국장님이 지지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국장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날 밤 당신이 우리 모델이 틀렸다고 인정했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15년을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요. 국장이 웃었어요. 그래요. 다시 시작 나쁘지 않네요.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일 한 통이 와 있었어요. 한도윤 팀장이었습니다. 가와무라 씨,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당신 같은 과학자가 있어서 우리의 협력이 가능했어요. 언젠가 도쿄에 가면 커피 한 잔 같이 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처음엔 당신들을 경쟁자로만 봤어요.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걸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센터의 메인 스크린은 이제 세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띄우고 있었어요. 일본 모델, 미국 모델, 그리고 한국 아리랑. 7호 모델 3개의 눈이 함께 일본 해역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블루 호라이즌 랩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 모델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새 모델을 통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노트북을 켰어요. 메일함에는 밤사이 들어온 관측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다목적 실용이성. 아리랑 7호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문구가 이제는 익숙했어요. 아니, 익숙한 걸 넘어서 반가웠습니다. 데이터를 열어봤어요. 오늘도 깨끗한 파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석 달 전 그날 밤을 떠올렸죠. 제가 닫아버렸던 알림창. 제가 무시했던 0.02mm. 그 작은 신호가 결국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경보로 이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코였습니다. 선배, 오늘 NATO 화상회의 있는 거 기억하죠? 응, 알아. 한국 팀장님도 참석하신대요. 그래. 오랜만이네.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일 재난협력 모델, 유럽으로 확대 NATO, 아리랑 7호 데이터. 공식 도입 검토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 위성 진짜 대단하네. 일본이 인정한 거면 확실한 거 아냐?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도윤 팀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예전과 똑같이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와무라 씨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NATO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번 협력 모델이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사토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도윤 팀장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팀장님, 그때 말씀하신 커피 이번 달에 가능할까요?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날짜 잡으시죠. 그때 우리 센터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어요.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의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개의 그래프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일본, 미국, 한국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견제의 언어는 끝났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생존의 언어로 말할 차례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수평선 너머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딘가 저 하늘 위에서 아리랑 7호가 지금도 바다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눈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 제대로 듣고 있다고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아오모리 앞바다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이상 없음. 모든 수치 정상 범위.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